네. 3만 원 초반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반도체 섹터도 제가 보기에 괜찮고 칩 관련주 해가지고 안 오른 쪽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하니까는 그 덜 올라간 쪽에서 핫한 이슈가 있는 것들 요즘 같은 재미없는 장에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위해서 찾은 방법이 네이버에서 보면 인기 검색 종목 탑 30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이 시장에서 검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본 종목 외의 종목들을 한번 이제 회장님에게 진단을 받아볼 텐데 첫 번째 삼성전자인데 이제 두 번째 삼부토건. 와, 이거 관심 많을 만하네요. 아유 이거 차트가 무슨 이거는 이럴 때 있잖아요. 대용 호재가 터지면 만약에 20%대에 노출이 됐어도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간 건데 이게 인기가 많죠. 이거 원래 이제 대선 전에는 대통령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인기가 되게 많이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때 올라갔을 때, 이때가 대선 때예요, 대선 때. 대선 때. 이거 보면 지금이 23년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선 테마주로 해가지고 그때 벌써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선 후보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권 대통령 후보, 야권 대통령 후보 뭐 해가지고 대선 테마주로 해서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식이 어떤 거로 이렇게 올라갔나. 어제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시간으로 어제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래프 보실 줄 아시죠? 음봉 나왔을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종가. 그러니까는 요거 말고도 그거 지금 이제 30개 인기 있는 종목. 국보는요? 이 국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일 이슈가 큰 게 이게 또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가지고 너무 VI에 걸린 다음에 그냥 상한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살 틈도 없었지. 그래, 어제 또 소심해서 이거를 1000주를 집어넣어놨더니 이거를 그 1000주가 그래도 잡히더라고. 딱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랬더니 오늘은 상한가로 시작한 거야, 상한가. 이거 무조건 팔았는데 점상으로 나오니까는 이거 또 상한가 또 여기까지 쭉 떨어졌다가 또 상한가. 근데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정신없는 종목. 네이버는 오랜만에 조금 반등이 나왔네.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여기까지 떨어져서.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 그래프가 안 좋아가지고.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안 좋죠.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잘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은근슬쩍 우상향해야 할 텐데 우하향하고 있어요. 은근슬쩍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속썩이는 주식이라 아주 참 장기 성장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많이 하잖아요. 가끔 들리는 게 언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서 저도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KT는요? KT는 원래 좋은 회사인데 그 배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거는 아무튼 대표 취임 문제 그거로 해가지고 몸살을 알아서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배당을 많이 해가지고 3만 원 초반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SK텔레콤은요? 다른 이슈가 없어서 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통신주가 안정적이긴 하지. 그렇다고 해서 역동적으로 뭐 지금 성장해 나가고 이런 거는 경기 방어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깔아놓은 돈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엄청 벌어들이거든요.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인? 한국전력은 적자가 원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많죠. 지금 전기값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관심에서 저는 안 갖고 있거든요. 일단 말이 많은 주식 있잖아요. 적자가 뭐 몇십조 되고 지금 그 누적 적자가 그 심각한 주식이라 아무리 기간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서희건설은 이번에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 패턴인데 이게 주식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져서 이런 주식은 올라갈 때만 해야 돼. 올라갈 때만. 아니면 못 빠져나오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되게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터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한참 전에 있었거든요. 한참 전에. 안 봐도 제가 봐.
이럴 때 한번 생겼던 네. 거라 그때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엮이고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도 그거 엮여서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 저 이거 좀 궁금한 게 이런 차트가 좀 몇 개는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다시 여기서도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게 몇 번이나 좀 반복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엄청났다라는 거잖아요. 보통은 네. 이 주식수가 엄청 많은 주식이 네. 처음에 어떤 투기 세력, 선도 세력이 이렇게 끌어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 풀린 거죠. 그러겠죠. 네. 막 급등을 할 때 정신없이 하다가 여기 매물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래량. 그러면 여기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저러의 기회니까 빨리 탈출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 네. 팔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하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서 그러면 그 산 사람은 물렸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물리는 걸 해소시키려고 또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체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매수세가 없어져 버리면 쭈르륵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주식을 잘 모르는 쪽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지금 주식에 들어와 있는 돈 많은 세력들이 네. 가지거든요. 네. 주식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잘 모르는 쪽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어떤 호재를 터뜨려 가지고 요즘에 리딩방도 많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요즘 회장님 리딩방 운영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사칭 엄청 많아요. 댓글을 달리던데 네, 사칭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발 좀 그런 거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시청자분. 절대로 저는 요즘에 그 사칭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 이름, 제 사진 그걸 도용을 해가지고 네. 어떠한 그러니까 유료 행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료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익금을 뭐 좋은 데 쓴다고. 네네. 저 일체 그런 거 안 하니까는 일체 리딩방 주식을 가르쳐 준다는 뭐 그런 카톡방, SNS방 뭐 이런 거 일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이제 당하거나 아니면 당할 뻔하신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그분들 뭐 프로필 사진에 회장님이나 뭐 그런 슈퍼게임이 얼굴 돼 있다는데 그건 여러분도 언제나든지 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 잘 아시는 지인이 그거를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짜구나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주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무료방이라고 그래서 무료방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거 다 나중에 미끼를 쓰는 거예요. 미끼. 절대로 이제 답답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저는 안 하니까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금융 사기범은 뭔가 벌을 좀 크게 줘야지. 예, 그래야지 되는데 반복되지 않을 그거 단속하기도 되게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 이런 데는 카카오에 연락을 해가지고 즉시 삭제를 시키는데 그래도 그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을 추천을 했는데 손해가 엄청 크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종목 진단 좀 와서 두산 에너빌리티. 참 요번에 실적이 좋다고 발표가 돼가지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는데 엄청 어려운 주식이에요. 엄청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 관련 주식들이 그래요. 이게 이슈가 나오면 그냥 단기적으로 그날 하루 반짝이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매수세의 연속성이 없는 주식들은 학습 효과로 일전에 2만 원일 때 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매수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주식 자체가. 투자하시는 데는 바닥이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많이 떨어졌다고 사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상신 브레이크. 어제 이제 대형 호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상한가 갔다가 종가에 풀린 거예요, 종가.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격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이만큼 급등할 재료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 미국의 전기차 2차 전지 공장 만드는데 그 현재 공장을 뭐 있다라는 그 이슈 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한 건데 조금 어렵죠, 이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초기에 만약에 샀으면 갖고 있는 거고, 샀다 이때 이제 파는 거고, 제발 이렇게 그래프 좀 보시고, 너무 이격이 높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가 연속성이 있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그 뉴스가 이어질 수 있는 뉴스인가, 또 진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서 높을 때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 추격 매수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이슈로 해서 올라간 거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거 상한가 갈 때, 미래 반도체 상한가 갈 때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오늘은 이제 갭상승한 게 엔비디아 때문에 갭상승을 했다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HSDNG. 조금 어려운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괜찮은데, 이중 바닥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괜찮은데, 이만큼 높이 올라오면 조금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전작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벌써 위험한 거죠, 일단. 최소한 그래프 이동평균선 같은 거 볼 줄 알면 좀 좋겠어요. 크리스타 신소재. 요거가 내일 종가에 이제 경고가 해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서 원체 세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3일 상한가 간 건 또 최근에 처음 봤으니까. 또 거래량도 되게 많은 주식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요거는 좀 투자자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전환사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체킹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원래는 이게 경고 붙은 종목 있잖아요. 그 5일째 정도가 보통 제일 가격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슈의 지속성이 담보가 된다 그러면, 이슈가 끝나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데, 이슈가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보통 경고 먹고서 한 5일째, 6일째가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2,600원 정도인데, 어제는 무슨 호재인지 저는 잘 검토를 안 해봤는데 3,200원대까지 갔었죠. 크리스탈 진호, 아이고야. 이거는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의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서, 어제 이제 하나 나온 거는 엊그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사 떴었습니다. 기사가 떴었죠. 이제 그것도 있고 다른 이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살펴봤어요. 모든 종목을 아실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루닛. 루닛은 이거 뭐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암 치료 로봇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계속 이거는 제가 계속 좋게 보는 건데, 이제 어디까지 가나 좀 봐봐야죠.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보초는 저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면, 그래서 우상향하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루닛. 클라우드예요. 이거는 어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그 상한가 같은 건데, 오늘도 급등했다가, 이거 거래량 되게 많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게 봐요. 그래서 이건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기가비스. 이건 이제 신규주죠. 신규 상장주인가 보네요. 신규 상장주인데, 어제 일단 공모가가 4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지. 그러니까는 따상이라 그러나?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주저앉았는데, 요즘 신규주들이, 근데 이게 흠이 뭐냐면 액면가가 200원이에요. 그러면 엄청 비싼 주식이에요. 액면가가 200원이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25를 곱해야지 5,000원짜리로 환산할 수 있나?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싼 거죠.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IPO 하는 주식들이 액면가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500원짜리로 알잖아요, 500원짜리. 500원짜리도 벌써 7만 원이 넘으면 비싼 주식인데,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액면가 200원짜리인데, 그러면 엄청 비싼 주식이죠. 삼성전자가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MDS 테크. 이거는 엔비디아 급등을 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근데 차트 보시지만 이렇게 갭상승을 해요. 거기에 조금 더 올랐다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금 61선 있잖아요. 61선에 이렇게 닿아서
좀 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환사채가 있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못 살펴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보하다가 어쨌든 칩 관련으로 해서 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행보하다가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마지막 한탑입니다. 한탑은 아까 누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흉작, 최대 흉작하고 곡물 협정 이 위반 뭐 그거로 해가지고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아까 그 누보 급등하면서 같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아침에는 또 빠졌다가 또 똑같아요. 그 누보하고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30 종목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급등하거나 그랬던 종목들이에요. 어려운 거 우리 이거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김 작가님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야. 야, 이거 뭘 만들어서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요즘 물어볼 질문도 바닥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순발력이? 한 가지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 작가는 뭐 정보 많이 들으니까 투자하기 뭐 도움 되고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특히나 이제 방송 중에 언급하는 종목을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는 종목을 샀는 것들은 거의 진짜 엄청 대형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어제 오늘 최근에 급등락하고 이슈가 있는 거를 거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은 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90% 이상 확률로 대부분 오른 종목이네요. 그렇죠.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관심이 많은 관심이 거고. 가겠죠. 그거를 뭐 클릭을 해봤다든가 그렇죠. 뭐 검색을 해본 부분인데 주로 제가 단기 투자하는 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선수들이 프로들이 이제 그 이슈를 보고서 타이밍상 이제 어느 때 사고 어느 때 버리고 근데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할 위험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트레이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사전에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남석관 회장님에게 종목 진단 받고 싶은 분들 사전 제가 질문 받아서 또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두세 개만 하고 이제 오늘 촬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그럼 회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기에 지금 검색한 종목 중에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몇 개 종목들 반도체 섹터도 제가 보기에 괜찮고 칩 관련주 해가지고 안 오른 쪽 그러니까는 항상 주식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하니까는 그 덜 올라간 쪽에서 핫한 이슈가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검색은 못했지만은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종목도 제가 보기에 좋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칩 관련주 해가지고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2차 전지들 중에서 살짝 폴대를 세웠다가 다시 조금 조정 중에 있는 종목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CB를 그냥 무진장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철저히 배제를 시키세요. 그런 종목들은 그 물량 때문에 괜히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제가 하나 이렇게 보시면 제 다이얼에 일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일 이 물량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을 우리 거래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기업들이에요. 12 물량들. CB나 종목 있고 12 물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환사채 물량이나 또는 이제 무상증자를 했다든가 이런 물량 나오면 잘 모르면은 벼락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더 이 투자자들이 세밀하게 살펴봐야지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이것도 좋잖아요. 이거 올라갔을 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으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면 호재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파는 거. 모든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예요? 비쌀 때 사서. 아, 그렇죠. 다 가격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 그래서 그래도 지하실까지 떨어졌을 때는 지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괜찮은 기업인데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매수했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오를 때 매도하는 그 전략을 쓰면 크게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올해 이제 5월까지 보면 네. 로봇 AI에서 2차 전지로 아주 강하게 갔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확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뭐 지금의 이전에 있었던 2차 전지 뭐 AI 로봇처럼 그럴 정도 뜨겁게 될 수 있는 섹터가 후보군은 어디 군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 하반기에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그때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투기적인 돈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쏠림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반기에 애플 같은 데서 헤드셋이 출시가 됐는데 그게 인기가 좋다 그러면 AR 관련, 그 메타버스 AR 관련 해가지고서 잠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이슈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슈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식 투자는 기업이 얼만큼 돈 버느냐 이익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결국에 제일 큰 이슈고 관심은 뭐냐면 경기가 회복되느냐 그게 제일 큰 이슈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주식이 지지부진한 것도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지금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좋아진다 그러면은 어쨌든 경기가 살아난다는 시그널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전체 종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이제 탄력성 있게 또 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특정한 종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봐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6월에 이제 연준 FOMC 열리잖아요. 이때 이제 금리 인상 아마 동결을 아마 많은 분들이 전망하시던데 금리 동결이나 뭐 금리 인하하면 이제 증시가 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릴 정도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거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는 그거가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지 혹시 아세요? 경기 침체. 한 1년 됐나요? 3년 됐어요, 3년. 아, 3년. 그래서 제가 아래 공포라 그래가지고, 아래 공포라는 거를 가지고 3년 전 3월 달부터 방송을 했어요. 3년 전, 2020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3년 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있잖아요. 경기 침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반영을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금리 문제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좀 시장이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시면 그러니까는 좋겠습니다. 올라간 거 말고 다음에 올라갈 거 고민 좀 하시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이럴 때 이제 공부들 하셔가지고 많이 밑에서 61선, 121선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거기에다 투자하시면 큰 손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이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닌 거로 앞으로도. 그래서 좋은 실적으로 이제 6월 달도 맞이하시고 5월도 마무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서 근데 오프라인 강연이나 뭐 아니면 뭐 예전에 회장님 뭐 책 준비한다는 뭐 생각도 하셨는데 향후 뭐 올해 하반기에 책 출간이라든가 뭐 강연회 같은 건 예상한 건 없으신가요? 아마 회장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책은 아마 가을쯤에 나올 집필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거는 가을쯤에 나올 생각인데 요번 책은 제가 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한시켜가지고 사고 파는 거에 관한 책이고 이제 오픈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서 이제 요청하는 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회장님 영상에 보면 항상 그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주변에서도 평도
신사 같다. 아,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이제 사실 아, 그냥 강연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돈 많이 버실 텐데 아. 그냥 회장님은 투자로만 난 돈을 아. 벌고 나머지는 그냥 별로 그리고 인쇄도 기부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다 기부하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로 해서 저는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복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나머지들까지 욕심을 부리면 그거는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제하는 중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저도 요즘에 보면 제 나이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어떻게든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 그게 또 뭐 잘못된 방법이 아니면 잘못된 거,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회장님은 왜 그런 외적인 것들을 더 추구를 별로 안 하려고 하세요? 요거 하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외적인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나머지들은 제 몫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죠. 회장님 가을에 출간하시는 매매 기법 관련된 책 나오면 제가 빠삭하게 읽고 저희 채널에서 도서 인터뷰 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현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